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보소 노래 딱 밴드 잡고 당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평선 넣고 이봉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냈죠.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식이 27포인트 폭등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주가가 바닥이 다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녹화할 때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녹화할 때마다 항시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곁에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단기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내겠고요. 일단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의 시황을 좀 하고 오늘은 여러분 곁에 바이널리 웨이브 차트를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바이널리 웨이브 차트를 좀 할까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61일평의 도전성,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61일평의 강렬함 이걸 한 번 더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후행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식은 역시나 후행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주식이 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시황을 하고 바이널리 웨이브를 좀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을 보면서 도깨비 같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주가가 도깨비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느끼고 싶은데요. 참 주식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어이없이 떠서 여러분이 당황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이없어서 당황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980포인트라고 했죠. 80포인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바닥은 5일 전입니다. 1, 2, 3, 4, 5일 전에 주가가 바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40포인트 볼 것이다. 바닥이네 했는데 주가가 저도 예상외로 조금 많이 떴습니다. 저는 21일평 언저리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주가가 바로 떴는데요. 뭐 이런 현상이 여러분 아다시피 옵션의 문제, 옵션의 영향, 선물의 문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님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제가 단정을 짓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제 61일평에 이제 굉장히 강렬한 모양을 보였죠. 61일평의 강렬함. 61일평이 깨기 일보 직전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60일이 깨기 일보 직전에 주가가 반등했는데 61일평이 주가가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이 언저리 1960, 70포인트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꼭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송님 왜 그렇게 주가가 그래 될까요?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항상 뭐 뜨면 더 뜨고 더 빠지면 빠질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가 이제 라운드를 한번 잡아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보통 라운드를 잡아볼 때 볼륨저 밴드를 제일 많이 쓰죠. 볼륨저 밴드를 많이 쓰는데 이 볼륨저 밴드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주 볼륨저 밴드입니다. 주 볼륨저 밴드인데 여러분 주 볼륨저 밴드는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잘 이탈하는 경우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탈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6개월인데 주 볼륨저 밴드가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2007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볼륨저 밴드가 있고 주볼륨저 밴드가 있고 월볼륨저 밴드가 있죠. 주볼륨저 밴드가 신뢰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98%입니다. 1볼륨저 밴드 당연히 98%인데 요즘은 좀 떨어져요. 왜? 너무 주가가 극단적으로 하고 뭐 월볼륨저 밴드는 거의 뭐 10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보다시피 꼭대기에서 보시면 답이 꼭 나옵니다. 주볼륨저 밴드 꼭대기 나오는데 주볼륨저가 1910포인트, 1910포인트고요. 중간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밴드가 1900
1958포인트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단기 볼륨저 밴드 꼭지가 아닌가, 주 볼륨저 밴드의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볼륨저 밴드인데요. 여기서 주 볼륨저 밴드의 이탈하는 부분, 요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이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1볼륨저 밴드가, 결론은 뭡니까? 위쪽은 1볼륨저 밴드 상단, 하단은 뭡니까? 1볼륨저 밴드 하단이 주 볼륨저 밴드보다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항시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자, 여러분 보다시피 1볼륨저 밴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오버슈팅이 예견이 되었는데, 저도 여러분들 주가 이제 상승합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지는 꿈에도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볼륨저 밴드의 상단이 2020입니다. 2020포인트에 있어요. 2020포인트.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주 볼륨저 밴드가 큰데 1볼륨저 밴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1980포인트 하방 쪽은 여러분 19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940을 한번 볼고 깰 것이다 했는데 깼어요. 깨고 올라왔는데 주 볼륨저 밴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지금 1912 주 볼륨저 밴드고 1볼륨저 밴드가, 자, 1볼륨저 밴드가 여기 보시면, 자, 주 볼륨저 밴드가 2010이죠? 자, 2010이죠? 죄송합니다. 주 볼륨저 밴드가 2010이고 1볼륨저 밴드가 2020인데 이 말은 뭐냐면 2010에서 2020이 볼륨저 밴드 중복되는 부분에 절대적인 뭐란 말입니까? 저항이다 이 말입니다. 맞나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1볼륨저 밴드가 1볼륨저 밴드가 2010이 되면 10이 되면 주 볼륨저 밴드가 보통 2020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뭐냐면 주 볼륨저 밴드가 2010이고 1볼륨저 밴드가 2020입니다. 그럼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송님,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주봉이 신뢰도가 높습니까? 일봉이 신뢰도가 높습니까? 주 신뢰도가 더 높죠. 주봉이 신뢰도가 더 높다는 말은 뭡니까? 주봉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20포인트, 2010 이상 갔다가 2020까지 갈 수 있으나 빠른 속도로 2010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 지금 이게 주 볼륨저 밴드인데 1볼륨저 밴드 상단이 1볼륨저 밴드 상단이 주 볼륨저 밴드 상단 위에 있다는 거죠. 주 볼륨저 밴드 상단이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여기가 주 볼륨저 밴드가 더 신뢰도가 있는 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추격적인 매수 중요치 않다. 이 말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볼륨저 밴드 피벗은 그때 바뀝니다. 피벗은 그때 바뀌나 볼륨저 밴드는 그때그때 안 바뀌거든요. 볼륨저 밴드는 지난주, 이번주 별 차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통계로 갑니다. 통계로 가는데 볼륨저 밴드가 넘어섰을 때, 물론 볼륨저 밴드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해가지고 여기서 상승합니다. 근데 주 볼륨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뭐로 만들어집니까? 21이평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21이평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륨저 밴드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볼륨저 밴드에 이제 저도 이 많은 오랫동안 증권 생활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좀 괴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뭐라 했으면 제가 여러분 증권 생활 오래 해봤지만 연속적으로 캔들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한번 나올 게 생겼습니다. 뭡니까? 주 피벗을 어떻게 이탈한 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응? 주 피벗을 이렇게 이탈하는 거. 주 피벗을 글쎄요. 주 피벗을 이렇게 이탈하는 거. 오늘 여러분 수요일인데 수요일입니다. 주 피벗을 이렇게 이탈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바닥에서 1930포인트, 자, 1, 2, 3, 4, 5. 제가 지난주에 해서 주식을 사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40포인트 이하에서 주식을 사라.
목표가 1980이다 했던 이유가 이 피봇이거든요. 이 주 피봇은 여러분 이탈 잘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주 피봇 안에 놓는데 피봇을 이탈하는 경우가 주 피봇,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에 한 번 나옵니다. 몇 년. 제가 이제 과거를 찾아봤어요. 과거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주 피봇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탈했는 게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뭐라고? 오버슈팅 자리다. 오버슈팅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보다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 가지고 굉장히 정석으로 하락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정석으로 하락하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980포인트 이상, 198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의 상승,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주피봇이 여러분 2010 같습니다. 2010 같은데 주피봇의 꼭지보다 30포인트 더 떴어요. 30포인트 더 떴는데 뭐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갈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피봇 1980의 언저리 가까이에 분명히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음 주 주피봇이 월요일 아침에 나오겠죠? 그 피봇을 넣었을 때 피봇 상단에 있다. 상단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도의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 주피봇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주피봇이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해도 기분 좋게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주피봇, 1피봇 볼륨저 밴드가 202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2020까지 분명히 열려 있다는 했고요. 열려 있지만 2010 이상에서 더 상승하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지만 내려올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재밌었죠? 21일평이, 21일평 상승할 때 주식 사라. 그것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 21일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1일평이,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21일평 상승할 때 주가 사세요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21일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그 타임에서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평인 지금은 상승합니다만은 상승 속도가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여러분 21일평 볼 때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게 CCI를 보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CCI가 어제부터 과열에서 과열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이 여러분한테 신뢰도 지수가 CCI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주가가 21일평이 시작할 때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21일평을 금방 관통했는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소위 뭡니까?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과열 진입이고 이때는 뭡니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과열 진입.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봐야 하루 이틀 천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추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담배 농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담배 농사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왜 담배 농사 이야기를 하냐면요. 담배 농사나 주식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담배를 심어가지고 담배가 돈 될 때까지 담배 잎 하나를 25번 만진다고 합니다. 25번. 25번을 만져야 돈이 된다 하거든요. 또 기다림도 길고. 또 옛날에는 어떻게 정부가 돈이 없어가 담배를 정부에 바치고 3달이나 6개월 있다 돈 받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식을 사가지고도 여러분 금방 돈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금방 절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꼭지에 팔려고 하지 말고 너무 저점에 사지 마셔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석룰로 합니다. 항상 하는 게 분명히 말씀한 21평 가까이에서 어떻게 CCI의 진입은 가능하나 21평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CCI의 지표는 저는 분명히 과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만약 이 주가가 제가 볼 때 고가놀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가놀이를 한다면은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목균형표를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입니다. 일목균형표도 이번에 희한한 거 봤죠? 우리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안 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자, 일목선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목선사님이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골든 뭡니까? 호전이라죠.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호전이 뭡니까?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밑에 여기 골든 크로스 날 때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 상태인데 주가가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보면 골든 크로스 주가 뜨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의 주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에서 주가 뜨고 골든 크로스에서 주가 뜹니다. 당연히 뭡니까?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가 빠지고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가 빠집니다. 골든 크로스. 저도 이번에 골든 크로스 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이제 이런 걸 여기라고 하는데 이제 배반하는 장면을 차트가 가는데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나고 주가가 상승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상승이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 크로스 상태 주가 상승. 이런 상승은 뭡니까? 인위적인 상승. 인위적인 상승은 어떠한 음흉한 상태가 있다. 이런 주식은 아무리 호재가 동반되더라도 하루 이틀 천하다. 제가 볼 때는 이 천하가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날 특히 방송에는 목요일 날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변곡점이 하루 일찍 땡겼어요. 땡겼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는 크게 분명히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가장 속상한 부분이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거를 평균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의 평균가. 선물의 평균 가격을 매일 이야기해도 우리 개인들이 선물 평균 가격이 제가 여러분들 때 먹겠지만 257.50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때 이야기했죠. 257점 평균 가격에서는 평균 가격에 끝나는 것은 내가 달리기 할 때 항상 중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OP를 잡자. OP 잡 여기 뭡니까? 252.50이다. 여기 뭡니까? 262.50이다. 여기서 콜이고 여기서 풋이다. 여기서 매매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257.50에 몰빵을 쳤습니다. 휴, 참 가슴 아픕니다. 자, 선물 보시면 한 주 동안 선물이 움직인 거, 지난 5일 동안 움직인 거 한번 보십시오. 5일 동안 움직인 거 보시면 선물이 제가 있죠. 뭡니까? 252점 이하에서는 콜을 사라. 콜 샀으면 대박 났겠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 이제 콜 사라했죠. 오늘 어떻게 됩니까? 250. 자, 주가가 더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평균 가격 5 넘으면 일단은 그때부터는 해야 돼. 여러분 아니면 3등분 하십시오. 3등분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는 최대한 콜, 위쪽에는 최대한 풋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단타 습관이니까 평균 가격에는 그만큼 하지 말았겠는데 평균 가격 우리 개인의 선물 평균 가격이 257에 몰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번 보시면 거짓말 같지만요. 개인의 평균 가격, 이 선물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선물이? 이게 개인이 선물이 250. 자, 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선물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 평균 가격이, 선물의 평균 가격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마라. 그 평균 가격에 액션을 취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평균 가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평균 가격이,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캔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캔들 차트를 보시면 61위평 자리가 평균 가격이죠. 그럼 61위평 평균 가격 자리면 액션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최저 61위평 위에 뛰어갈 때 따라가야 된다. 그럼 61위평 여기가 평균 가격이다. 주가 선물은 틀리죠. 선물은 뭡니까? 사면 팔고 팔면 사야 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는 종목이고 주식은 뭡니까? 베타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제가 여러분 때 주가가 이렇게 떠가지고 60일 2평 갈 때 여기서도 어떻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대신 뭡니까? 이격이 과열날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어떻게? 주식은 여기서 못 샀으면 아니면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 치고 쉬어야 됩니다. 더 가더라도. 그래서 60일 2평이 어쨌든 간 지금 상승 자리인데 상승이 지금 앞으로 상승이 위태위태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가 1970에서 80. 이 말은 뭡니까? 이 캔들이 여기서 하루에 잘리죠. 한개서
1, 2, 3, 4, 5, 6, 7. 앞으로 일주일이 있으면 이 고점에 잘립니다. 그럼 지금은 61일평이 상승을 많이 하죠. 이번에 보시면 61일평이 뛰어갈 때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60이 뛰어갈 때 주가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61일평 아래 갈 때 하락을 많이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61일평이 이 아래가 낮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아래가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만 하락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 하락이 깊을 수 있다는 거죠. 깊을 수 있다. 그러다가 뭡니까? 21일평 자체를 보셔야 되겠죠. 21일평은 뭡니까? 과거 거하고 내 것만 보죠.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21일평이 아직까지 오늘 아침 아직까지 9일 동안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주가가 횡보해도 21일평 횡보밖에 안 돼요. 21일평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없어지는 캔들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더 높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이 자리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61일평이 올라가는데 20일에 떨어진다. 20일, 60일 데드 크로스 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가가 3일 연속 안 떴다. 3일에 70포인트 안 떴다. 20일, 60일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20일, 60일 데드 크로스 나면 주식 어디 됩니까, 여러분? 일단은 약세 국면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선물을 여러분 항시 봐주시고 선물 자리에서 어떻게 선물의 61일평 자리, 61일평 자리가 항시 선물의 중심 가격 자리다. 여러분 평균하지 마십시오. 평균. 왜 평균을? 선물은 평균 안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남들이 아우성 칠 때, 남들이 통곡할 때 선물이 먹는 게 주식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 남들이 올라간다, 다 좋다 할 때 사고, 다 내릴 때 사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가지고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주식을 샀는데, 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주식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건 좋죠. 가만히 있는데 상승 몇 종류로 합니까? 세 종류로 하죠. 가만히 있다가 바로 뜨는 거, 가만히 있다가 눌림 목적으로 뜨는 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뜨는 거. 세 종류죠. 근데 주가가 어떤 게 많이 뜹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눌림 주고 뜨는 거, 이런 종목이 제일 많이 뜹니다. 왜 뜹니까? 요 눌림목, 요때가 뭡니까, 요때가 이평이 수렴해가지고, 이평이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평 수렴 주가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 가격대에서 보통 몇 프로? 18%에서 22% 빼죠.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18%에서 22% 빼면 깡통을 냅니다. 깡통 내고 주가 상승하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왜? 방금 얘기했듯이 남이 고통스러운 자리다. 고통스러운 자리다.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즐겨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자리.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런 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 자, 종합주가지수가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보시면, 자, 5일, 20일 골든크로스. 이 자리에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5일 1평, 11일 1평 골든크로스 주식을 사라. 주식사가 요거 먹을 수 있으면 요거 팝니까? 절대 안 팝니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 올라갈 걸로 상승하게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 팔죠? 그럼 반대입니다. 데드크로스 팝니까? 안 팝니다. 자, 주식이 제일 바닥이 골든크로스 나기 전에 이미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래요? 이거 어떻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평이 가장 단점이 뭡니까? 후행성 이평이죠. 그 후행성 이평을 어떻게 먼저 볼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그게 바이널리 웨이브입니다. 바이널리 웨이브. 이 차트는 동행성 차트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BW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바이널리 BW 차트. 이 바이널리 웨이브 차트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바이널리 웨이브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21일평을 뛰어넘을 때, 61일평을 뛰어넘을 때, 11일평을 뛰어넘을 때, 5일평을 뛰어넘을 때, 어떤 건 5일평 뛰어넘으면 샀어요. 근데 샀는데 빠지고 11일평 내놨어요. 61일평, 21일평, 121일평 주로 안 쓰겠습니다만, 이 2평 중에 여기 뭡니까?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이평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이널리 웨이브가 영선을 관통할 때 어느 이평을 치고 나가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이널리 웨이브가 영선을 관통할 때 영선을 관통했죠? 영선을 관통할 때 뭐고 60일 이평을 치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다른 이평 필요 없고 60일 이평을 보라는 사실이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60일 이평이 도전. 자, 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떨어지는 건 뭡니까? 이번에는 하방할 때는 바이널리 웨이브고 20일 이평이 오리지널 이평이다. 60일 이평은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평 매매, 61평 매매, 이 매매, 저 매매 할 거 없이 뭡니까? 바이널리 웨이브를 갖고 이평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평 분류. 이평 분류. 자, 여기는 한번 보시면 뭡니까? 여기. 바이널리 웨이브, 여기는 뭡니까? 21평이죠. 21평. 여기는 21평, 여기는 61평, 여기는 21평.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뭡니까? 21평의 매도에서 61평 매수.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참 좋은 차트죠.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거 바이널리 웨이브는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바이널리 웨이브가 영선 위에 있다. 이거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영선 아래에 있다. 하방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방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장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지금 뭡니까? 바이널리 웨이브가 보통 사는데 바이널리 웨이브가 과열 지표에 들어와 있다. 과열 지표가 매도입니까? 매도는 아닙니다. 바이널리 웨이브는. 바이널리 웨이브는 언제 매도라고요? 영선을 다이거나 하방 이탈할 때 매도다. 이렇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바이널리 웨이브, 지금 바이널리 21평이죠? 뭐가 틀립니까? 코스피 낮게 떨어질 때가 21평이죠. 코스피가 떨어질 때 22평인데 상승할 때도 20평.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여러분 보시면 하방 때도 21평. 코스닥은 지금 무슨 이평? 21평이 중심 이평이다. 이 말은 뭡니까? 코스닥은 21평 하방 때려가면 풋, 올라가면 콜 사라 이 말이고, 코스피는 어떻게 해요? 코스피는 올라갈 때는 61평, 내려갈 때는 뭐? 21평 보고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널리 웨이브는 어떤 차더라고요? 이평의 순수성. 이평이 어떤 이평이 제일 좋으냐? 이평의 순수성을 찾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널리 웨이브를 한번 다른 차트,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보는 것도 똑같아요. 종목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도 있지만 바이널리 웨이브가 어떤 차트를 주로 쓰느냐. 보통 우리가 5일이평 쓰는데 5일이평 쓰면 안 됩니다. 보통 최소 11일평 써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바이널리 웨이브가 하방과 자,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바이널리 웨이브가 지금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가볍게 움직인다. 몇 이평? 11일평으로 매매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1일평 매매. 자, 이평 매매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었겠죠? 이평 매매 세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 이평을 뛰어넘을 때, 두 번째는 이평이 상승할 때, 세 번째는 이 아래쪽보다 높을 때, 이때 세 가지가 있었겠죠?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11일평으로 매매를 하라. 이평이 가볍게 그 바이널리 웨이브에 민감이 반영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평이 바이널리 웨이브에 민감이 된다는 것은 주가가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거운 이평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아까 코스피는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는 21평, 올라갈 때 61평. 결론은 뭡니까? 내려가는 건 가볍게, 올라가는 거는 무겁게 올라간다. 무겁게 올라가는데 그걸 혀를 찔렀죠? 찔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보시면, 자, 바이널리 웨이브가 11일평, 자, 11일평입니다. 거의 뭡니까? 네이버도 11일평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면 바이널리 웨이브가 자, 21일평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어떻게 해요? 21일평으로 움직이는 차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널리 웨이브를 여러분 이평의 분류 심사를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차트다. 그 이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성마다 5일평, 11일평, 5일평 줄 안 쓰고 10일, 20일, 뭡니까? 60일, 120일 쓰는데 그 이평의 특성. 보통 120일형은 장기 지지와 저항이지만 보통 20일과 60일 이평, 11일평 이 세 개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그 이평 중에 가장 좋은 이평이
어떤 이평이냐? 그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널리 웨이브를 여러분께서 좀 봐주십사 합니다. 그 바이널리 웨이브 항상 이 영선이 올라가는 부분, 영선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차트다. 그리고 바이널리 웨이브는 동시성 차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성 차트란 말은 뭡니까? MACD처럼 후행성 차트가 아니고 동행성 차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그 주가가 이제 꼭지에서 꼭지를 갈 때 MACD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MACD를 왜 봅니까, 여러분? MACD는 후행성 전문 지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MACD는 모든 지표를 다 보고, 뭡니까? 답을 보고 뺏겨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답을 보고 뺏겨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MACD를 이번에 한번 보시면 MACD가 여러분 정확히, 굉장히, 4월 25일 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MACD가 오늘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MACD가 골든크로스 났어요. 오늘 처음 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MACD 골든크로스가 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가 강성이냐 약성이냐. 자, 우리가 MACD가 골든크로스 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자, 영선이 있죠. 자,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는 게 있고 여기 데드크로스 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여 나는 게 있고 여 나는 게 있고 여 골든크로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 여기서 요거는 아닙니다. 요때는 여기 데드크로스 날 때, 요때 데드크로스 날 때, 요때 데드크로스 날 때, 요때는 생각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데드크로스 날 때 오실레이터를 봐야 돼. 오실레이터 봐야 됩니다. 요때 오실레이터, 데드크로스 오실레이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에서 음으로 전환됩니다.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양에서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줄어드는 경우 있죠. 자,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고 데드크로스 때 데드크로스 골드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제가 하고자 하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음에서 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양에서 양이 크든지 강렬해야 됩니다. 강렬. 왜? 오실레이터는 매수의 강도에 따라 틀린다 했죠. 강렬해야 됩니다. 강렬.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자,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강렬한 상승이 뭡니까? 강렬한 상승이 갭 상승과 뭡니까? 장대 상승이죠. 자, 갭은 어떻게 됩니까? 천공갭과 장대갭이 있습니다. 장대는 당연히 아래양 장대와 민장대가 있겠죠. 자, 천공갭은 주가가 가다가 뻥 뜨는 부분이죠. 자, 갭은 뭡니까? 이게 장대 갭은 뭡니까? 장대인데 거래가 없는 게 장대 갭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차트가 확대를 한 게 있습니다. 확대를. 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EQ 볼륨 차트 보면 되죠. 캔들 볼륨 차트. 캔들 볼륨 차트 봐도 주가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오늘 장대 양봉 났다는 건 뭡니까?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대량 거래가 안 터졌다.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대량 거래가 안 터졌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소수 종목만 올렸다. 하나는 소수 종목만 올렸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호가공백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호가공백이 뭡니까? 호가공백이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리고 안 갖고 있는 종목만 올렸다 이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가가 대량 거래돼 가지고 주가 빠지느냐? 주가가 대량 거래대가 빠지느냐? 소량 거래가 빠지느냐? 그 대량 거래도 어떻게 오실레이터가 불거가 되느냐? 풀어가 되느냐? 틀립니다. 그럼 오늘 거래가 적은데 주가가 상승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실레이터 강합니까? 안 강하죠. 오실레이터가 안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안 강하다는 말은 살 사람이 많이 사가지고 땡긴 게 아니고 뭡니까? 호가공백으로 땡겼다. 호가공백으로 땡겼다는 말은 뭡니까? 소수 몇 종목이 땡기든지 낙폭과대 몇몇 종목을 갖고 주가를 끄집어 땡겼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주가가 상승 종목이 488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488개고 하락 종목이 304입니다.
그러면 총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이 몇 종목 있냐면요. 792종목입니다. 그러면 80종목이 10%죠. 그러면 6대4입니다. 6대4. 이게 6이면 상승 종목 60%에 하락 종목 40%. 보통 주가가 27포인트 뜨면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됐냐면요. 8대2가 됩니다. 8대2가. 상승 종목이 8이고 하락 종목이 2가 돼요. 이게 뭡니까? 뭐 ADL, ADR.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요.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랐다. 인위적으로. 근데 인위적으로 끄집어 왜 올랐겠느냐? 그거는 선물과 옵션 때문이다. 선물과 옵션 때문이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따라가면 이 주가가 금요일까지 민민하다. 다음 주까지 민민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사면 물을 분명히 먹는다는 전제입니다. 분명히 먹습니다. 물 먹으니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언뜻 보면 과열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 8대2는 과열인데 비과열이죠. 비과열이란 말은 뭡니까? 대형주 소수. 대형주 어떻게 합니까? 비차익이 뭡니까?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죠. 오늘 몇천억? 5,400억 샀습니다. 5,400억은 아치 비차익이 뭡니까?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죠. 10개 종목을 사가야 됐고, 우리 개인들 많은 실적비 저평가 종목은 200억은 아치밖에 안 돼. 결론은 뭡니까?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만 끄집어가지고 지수만 끄집어 올렸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떴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주식만 떴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삼성전자 띄었고, 네이버 띄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신한지주, 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생명, 현대차, 포스코. 제가 볼 때는 10종목이 코스피 상위 10종목, 그 다음에 하이닉스까지 한 종목도 안 빼고 집중적으로 샀다. 이거는 뭡니까? 기관들이 푸싱하고 샀다. 기관들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관이 사면서 기관이 손해날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때리면서 사는 모양이 뚜렷하다. 결론은 뭡니까? 뺄 때는 왜 뺀다고? 뺄 때는 개인들의 신용 많은 종목을 뺀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횡보 국면에서 여러분 샀던 종목 중에 신용이 많은 종목, 그 종목은 본전 이상 오면 바로 어떻게 해요? 현금화를 하시라. 이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여러분을 등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오실레이터가 이 앞쪽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 오실레이터가 크면서 상승하면 여운이 많습니다. 여운이. 오실레이터가 크면서 상승하면 여운이 많다는 것은 함부로 안 빠집니다. 근데 여기 같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오늘 처음 떴다. 오늘 주가가 5일 떴는데 오실레이터가 처음 떴다. 이는 올해 절대 못 갑니다. 올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너무 꼭지에 팔락하지 마십시오. 너무 파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첫째 주는, 어버이날, 장인어른 혼자 계시 장인어른 가셔요. 지금 부모라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장인어른 계셨어요. 장인어른 이제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제 집을 고쳐가 이제 인사하러 갔고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큰 누님 곁에 갔습니다. 장인어른 집에 271kg, 큰 누님 집에 312kg. 큰 누님 집에 갔어요. 큰 누님 75살에 자영 82세입니다. 82세. 그 제가 오면서 그래 쓸쓸해요. 왜 쓸쓸하냐? 요즘 75세, 앞으로 10년 사신다. 10년. 10년 사실 때 제가 1년에 한 4번 봅니다. 4번. 4번 봐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카운트다운이. 4번. 그러면 40번 보죠. 40번. 한 번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보면 39회. 한 번 38회.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 어버이날 아직 안 가신 분만큼 5월에 아직 여유가 있는데 너무 몇 번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 되신 분들 같이 사는 분 빼놓고는 많이 보면 40회입니다. 40회. 1년에 4번 간다. 효자예요. 효자. 명절 2번에 어버이날 3번 간다도 효자입니다. 2번 간다도 효자입니다. 1번 간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1번도 안 간다.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4번 가도 어떻게 해요? 40번밖에 못 봐요. 40번. 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부디 어버이날 아직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 가지 않았던 분들 분명히
예,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이너리 웨이브인데 MACD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원래 MACD 원차 하나만 봐야 됩니다. 시그널 선도 올라가냐 보는데 항시 여러분 보시면 MACD 골든 크로스가 아까 영선이에요. 영선에서 오실레이터가 이 말은 뭡니까? MACD는 후행성이죠. 근데 오실레이터는 후행성이면 동행성입니까? 동행성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오실레이터 아침부터 나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오실레이터가 골드라도 음운 나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뭐냐면 MACD가 데드크로스가 여 위에 영선 있는데 이 MACD가 이쪽 영선은요 데드크로스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여기는 바닥이라서 떨어져 봐야 별로 많이 안 돼. 근데 MACD 데드크로스가 어떻게 이 영선 주위에서 나는 거는 감당이 불감다입니다. 감당이 불감다. 골드크로스 어쨌든 골드크로스 여기 골드 강합니다. 여기도 골드 강합니다. 여기는 골드 어떻게 약간 반대죠. 데드크로스는 여기가 초강력 스트롱 바입니다. 스트롱. 여기는 뭡니까? 바이 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MACD가 살짝 갔다가 쏘면서 주고 데드크로스. 여기 데드크로스. 영선의 데드크로스는 브레이크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전저점을 하방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MACD를 보고 여러분께서 MACD 오실레이터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식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이번에 주식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1770에서 2063까지 갔죠. 63 갔는데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상승폭의 62%. 그 다음에 떴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폭을 보면요. 하락폭에서 딱 나옵니다. 하락폭에 정확히 62%. 자, 62%.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62% 뜨니까 하락해가 62%.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죠. 그러면 청송님 전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전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 원화 강세라든지 고객의 특금 그리고 주식의 상승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2010포인트 이 언저리는 거의 다 온 언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말을 한번 믿고 싶은 분들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주가를 사실 주가가 여러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떠버렸죠. 며칠 저도 며칠 단위 완전 저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저도 뭐 뜬다고 여러분 저 5일 전에 켰는데 34에서 2010 무려 여러분 몇 포인트 였습니까? 74포인트 였습니다. 74포인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떴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선물 12 떴어요. 12.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12. 제가 여러분한테 바닥이가 뜹니다 했는데 12. 와, 600만 원이에요. 일주일 전에 선물 샀으면 600만 원 벌었어요. 얼마당? 1,300만 원당.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에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저 경험상 260 넘어서는 콜 거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못 말리는 장세다. 그렇지만 거기에 받침이 있느냐? 받침이 전혀 없어요.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뜬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빠질 때 굉장히 빨리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그물망 차트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물망 차트가 그물이 밖에 항시 이탈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꼭지고 바닥이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4월 달에 복지부동산에서 주가를 고점 매도 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물망 차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오늘 또 그물망 차트를 벗어났다. 그물망 차트를 벗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주식 자체가 어디 가두리가 없다. 가두리가 없다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그물망 차트까지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이 참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이제 5일 전이죠. 5일 전에 여러분 제가 사실 10일 전에 주가가 이때 조정받았을 때 1940포인트 깨고 30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오히려 여러분 주식이 바닥입니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1980포인트 21일평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본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주식이 빠질 때는 내 주식 빠지고 오를 때는 또 내 주식 안 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장사하는 집에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안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남을 탓을 많이 했는데 저도 탓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팬입니다. 정성천놈 신창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